안녕하세요. 구천아입니다. 오늘은 사가현에 위치한 다케오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가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지는 아마도 우레시노 온천일 텐데요. 다케오 온천은 우레시노 온천보다는 작은 온천지이지만 치쿠린테이라는 유명한 료칸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5만 평 규모의 미후네 야마 라쿠엔이라는 정원 안에 위치한 이 료칸은 선대왕인 아키히토 일왕과 현 나루히토 일왕이 황태자 시절에 투숙했던 료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큐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사가현으로 가는 중입니다. 치쿠린테이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주말 여행자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하카다역에서 다케오 온천까지 신칸센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다케오 온천역에서 무료 송영도 가능합니다. 일단 체크인하기 전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교자회관이라는 곳인데요. 잠시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비집이 보여서 신기해서 찍어보았습니다. 기름기 거의 없이 구워 만든 교자가 독특하고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근처 다케오 신사에 잠시 들렀습니다. 신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수령이 무려 3,000년이나 된 농나무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보았습니다. 신목을 만나러 가는 길 옆에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신기가 느껴지는 나무였어요.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나무라고 합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밑둥의 공간은 죄를 지내던 곳이 아닐까 싶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나니 슬슬 체크인 시간이 되었길래 료칸으로 가봅니다. 치쿠린테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철쭉이 피크인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꽃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료칸 입구의 모습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찍은 모습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직원들이 나와서 짐도 들어주고 발레 파킹도 해줍니다. 출발 전 담당 나카이상이 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알러지 유무나 교통편 등도 상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현관 입구의 모습입니다. 프론트를 지나 객실로 갑니다.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 객실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저희 객실 입구인데요.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은 111호 카쇼라는 화양실 객실이었습니다. 치쿠린테이의 객실은 총 11개로 객실 그레이드는 화실, 화양실, 귀빈실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객실, 노천 온천이 포함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객실과 노천의 구조까지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화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박 11만 5천엔 정도고요. 화양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박 13만 7천엔 정도고요. 일왕이 투숙했다는 귀빈실은 평일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26만 4천엔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물론 약간의 요금 상승이 있습니다. 예약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치쿠린테이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월드와이드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고 자란넷이나 라쿠텐 트래블 같은 일본 현지 플랫폼에서도 객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EQ닷컴이나 야후트래블, 릴럭스처럼 비교적 고급 숙소를 취급하는 플랫폼에서만 예약이 가능한데요. 대신 객실 지정을 할 수 없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랫폼 쪽으로는 객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하는 객실이 있거나 토요일 예약을 원하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치쿠린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쇼.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10조 혼마, 정면으로는 욕실과 침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객실 중앙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창문 쪽으로는 히로엔과 작은 서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며 차 한잔하니 좋더라고요. 치쿠린테이는 헤야쇼쿠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노천이 보이는 작은 서재 공간도 운치가 있네요. 새를 관찰하기 위한 쌍안경과 조류도감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작은 창을 통해 히로엔이 살짝 들여다 보입니다.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널찍한 트윈 침대로 구성된 침실입니다.
높은 천장과 석가래 덕분에 아주 분위기 있는 침실이 되었네요. 대나무를 사용한 벽 장식도 인상적입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앞에 옷장을 열어보면 유카타와 사무에 그리고 각종 어메니티가 귀여운 대바구니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고가 조금 재미있었는데 커다란 하나의 금고가 아니라 작은 금고가 6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노천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즈마와리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드링크바, 그 옆으로는 화장실, 안쪽은 욕실입니다. 드링크바 상부장에는 각종 잔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커피티백과 홍차, 냉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수와 닭이는 객실에 따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별사탕이네요. 차와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별사탕을 주는 곳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부장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콜라와 맥주, 생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드링크바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세면대 공간이 나옵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일회용으로 제공되는데 마크앤웹이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입니다. 드라이어는 레프로나이저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도 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한쪽에는 타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날 한 번 더 갈아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히노키로 만든 내탕과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내탕에는 온천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었네요. 이제 노천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널찍한 데크 공간에 위치한 노천은 지붕이 있어서 비 오는 날도 문제 없습니다. 크기도 꽤 커서 너댓면이 입욕해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가온 순환하는 단순 온천이지만 꽤 보들보들한 것이 미인천의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pH 9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입욕하면서 미훈의 야마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비가 오고 날이 흐렸는데 구름 낀 미훈의 야마도 멋지네요. 정원에 큰 단풍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와도 예쁠 것 같습니다. 노천 데크는 단을 높여 제작이 되어 있고 데크 아래쪽으로 아담한 정원 공간이 있습니다. 히로엔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원에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미후네야마 라쿠엔으로 갈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나옵니다. 갯다 대신 크록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넓은 정원을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객실마다 미후네야마 라쿠엔으로 통하는 별도의 문이 있고요. 미후네야마 라쿠엔 정문 앞에는 치크린테이 숙박객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해봅니다. 산책은 내일 또 해도 되니까 간단히 마치고 돌아갑니다. 대욕장도 구경해 봐야죠. 전 객실에 노천이 있기 때문에 대욕장은 아담한 편입니다. 세면대도 2개밖에 없습니다. 대욕장 드라이어는 다이슨이네요. 내부는 촬영하지 못해서 홈페이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내탕의 모습이고요. 노천은 이런 분위기인데 시원한 경치가 나오는 편은 아니고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객실 노천이 훨씬 좋아서 굳이 또 오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곳은 대욕장 앞에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시원한 음료 한잔 하면서 유아가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차와 귀여운 사이즈의 캔맥주, 냉수, 드립커피, 그리고 얼음과 더치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뿌띠 사이즈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방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사시미는 시마아지하고 타이, 그다음에 오크라 감아놓은 거는 히라메래, 광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아스파라거스 두부레, 아스파라거스랑 오니 완전 두부. 이건 뭐야? 쟤는 소금이고 그 옆에는 유즈코쇼. 근데 되게 매운 유즈코쇼래. 조금씩만 해서 먹으래. 와인은 아사쯔유라는 일본 와인을 주문했는데 나파밸리의 에스테이트를 일본에서 매입해 생산하는 쇼비뇽 블랑이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좋아서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세비가 들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세비 2덩어리 들었네. 아니 나는 그냥 냉동 줄 줄 알았는데 이거 냉동이 아니네요. 당연히 냉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얘네 너무 띄엄띄엄 봤나? 맛있네. 이것은 야끼모노입니다. 다금바리 쿠에 안에다가 고보를 굉장히 저온 조리해가지고 푹 익힌 고보를 넣고 구웠다고 합니다. 야리가 이 소금이 맛있다. 소금이 짜지도 않고 있으면 사가고 싶다. 이 소금 맛있다. 감칠맛이 있어. 아보카도랑 애기 옥수수 튀김 맛있다. 브로콜리랑 가지랑 그 노란 거 뭐야? 계란이에요, 여보? 이거 내가 해보고 싶은 요리다. 이 가지도 되게 좋고 브로콜리 찜에 이 계란찜, 새우 약간 이거 단백질이지. 우리가 염분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으니까 약간 이런 안카케 같은 소스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식단이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가기요 스테이크 120g이랑 80g 고르라 그래갖고 못 먹어도 고지 뭐. 그리고 샐러드, 호따테랑 오이 절임. 이 소스는 담아내기하고 사과가 들어간 소스라고 합니다. 와규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적당히 기름이 있네요. 맛있네요. 사과가 쌀도 유명해서 여기 쌀이랑 사케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고시이깔입니다. 아 식단 하느라고 진짜 이게 쌀밥 얼마만이고 이거 너무 맛있다. 미소시루도 아까다시로 가져왔어요. 밥에다가 게하고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노른자 간장에 쩔은 거 싹 얹어가지고 가쪽 뿌려가지고 네 그렇죠. 계란 노른자. 이거는 가고시마사 가츠오시. 얘를 그리고 쯔유를 부어. 반칙이지 이건. 안 마실 수가 없지. 이 아까다시에는 이세비 잔발들, 잔잔바리 발들 살을 발라가지고 넣었습니다. 어휴, 이 맛있는 밥을 다 남기게 생겼네. 엄청 인상적인 재료나 요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당시 저희가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때라 쌀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디저트는 커피와 푸딩입니다.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온천 좀 하고요. 정원 안에 위치한 바에 칵테일 한잔 하러 갑니다. 연못에는 이렇게 조명을 밝혀둬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팀랩과 콜라보해서 이렇게 멋진 디지털 아트쇼도 진행하는데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외부 관람객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 그 기간에 투숙하는 분들은 호수 앞자리로 바 예약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칵테일 한잔하고 이제 자매관인 미후네야마 라쿠엔 호텔에 가봅니다. 1층 로비인데요. 이곳에서도 팀랩과 콜라보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디지털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내에 따라 다른 전시실 쪽으로 갔더니 입구가 귀신 나올 것 같고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그냥 돌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제목이 메갈리스 인 더 베스하우스 루인스, 그러니까 폐허가 작품 컨셉이었던 거예요. 전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시를 중단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남은 전시들을 보기 위해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루인스 앤 헤리티지가 작품 컨셉이었는데 이거 무식하구로. 여기서부터 폐허 에리어라고 쓰여 있으니 전시를 중단했나 싶었던 거죠. 근데 어제는 문은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네. 아니야, 의심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이거 뭔가 으스스합니다.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
뽕 선생도 없이 혼자 온 거라 급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어우, 이씨, 빨리 보고 나가자. 아니, 이거 아무리 작품 컨셉이라지만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요. 공포심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했는데 전시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못 맞춘 것인지 아무튼 관람 실패. 이 작품 외에도 이 페어 안에 또 하나의 전시 작품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전시 시간 잘 알아보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아침 일찍 여기까지 왔으니 온천이나 한 번 더 하고 가렵니다. 이 호텔의 대욕장인 라칸노유라는 곳이 꽤 유명하거든요. 리뉴얼을 아주 멋지게 해두었더라고요. 특히 사우나가 좀 유명합니다. 사우나 슐랭이라고 매년 11월 11일에 11개의 사우나를 뽑는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2019년에 1등 먹었고 2020년에도 1등 먹은 사우나입니다. 남탕 노천이고요. 여탕 노천입니다. 남탕 사우나는 뭐 평범한 모습인데요. 여탕 사우나가 좀 예쁘게 생겼죠? 근데 최근에 일본에 좋은 사우나가 워낙 많이 생기고 있고 올해부터 이곳은 장작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설은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녀탕은 교대로 바뀌니까 투숙객들은 두 곳을 모두 이용해 볼 수 있고요. 히가에리는 4부제로 10명씩 인원 제한해서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3,850엔이고 중학생 이하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두었는데 아무래도 이곳이 호텔이다 보니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긴 했고요. 수질은 순환 소독하기 때문에 소독약 냄새도 조금 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객실 노천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아침 온천을 마치고 남편을 깨워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온천 여행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료칸 라이프 이거 베리베리 비지합니다. 꽃이 거의 다 지긴 했는데 간간히 몇 송이 남아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봐서 다행입니다. 이잖아. 하지 마. 미후네야마 라쿠에는 1845년 다케오 28대 영주였던 나베시마 게요시가 별장을 짓기 위해 15만 평 부지에 3년간 조성한 정원입니다. 이 안에 달랑 11개 객실의 료칸이 들어섰으니 참 호사스럽긴 하네요. 미후네야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꽃 필 때 오면 진짜 예쁘긴 하겠네요. 그때는 주말 예약이 좀 힘들겠지만요. 꽃이 만개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니 진짜 라쿠엔이 따로 없겠어요. 나름 바빠던 아침 스케줄을 마치고 조식을 먹습니다. 이건 유도후 그리고 각종 반찬들. 치쿠린테의 식사 점수는 뭐 그냥 중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객실 온천을 좀 즐겨야겠죠? 비가 그쳐서 미후네야마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떠나기 전 다케오 온천에 잠시 들렀습니다.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로몬의 모습입니다. 도쿄역을 설계한 타츠노 긴코라는 분이 1915년 설계했다고 하고요. 못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옛날 온천시설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관람만 가능합니다. 이 건물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온천시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욕장으로 쓰였을 법한 천장이 높은 커다란 탕도 있었고요. 대절탕이 아니었을까 싶은 작은 탕도 보였습니다. 타일이 굉장히 화려하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천시설도 물론 따로 있으니 잠시 들러 온천을 즐기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 분주했던 다케오 온천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